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는 집값이 올라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대답한 그 올라서 죄송하다는 집값의 수치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민심이 체감하는 바와는 다른 11%라는 수치의 근거는 무엇이었을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 폭등 인지하고 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고 보시나요?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요? 네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잉으로 공급되고 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재명 기자, 경실련은 현 정부 들어가지고 서울 아파트 값이 53%가 올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11%는 한국감정원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 2017년 5월부터 그리고 올해 5월까지 3년간의 집값 상승률을 계산한 건데 이 감정원의 이 통계는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리고 연립, 단독 그러니까 모든 주택의 가격 상승 평균을 낸 값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매매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서울 변두리에 있는 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리는 아파트 값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통계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지금 경실련에서 얘기하는 통계는 KB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민간 기구죠. 민간 기관에서 하고 있는 이제 값을 가격 이제 그 중심으로 통계를 낸 건데 서울 아파트 값 중위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53% 급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중위 가격이 뭐냐면 서울 아파트가 가장 비싼 아파트부터 가장 싼 아파트까지 줄을 세웠을 때 그 가운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값이 53% 올랐다는 거는 결국 6억 아파트가 지금 9억이 됐다는 거고 8억 아파트가 12억이 됐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아파트 값의 시세에는 좀 더 경실련 자료가 좀 더 부합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김병민 비대위원. 네. 오래 보인다. 어떨 때는 다주택자의 그 투기 수요가 집값 폭등의 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또 어저께는 전 정권의 규제 완화, 또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 또 이런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보게 되면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고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전세값이 폭등해서 전세에 대한 내 집 주거에 대한 불안까지 느끼고 있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전 정부가 규제를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인을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이 만약 2017년도, 18년도 정도면은 전 정부 탓을 할 일말의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벌써 2020년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권의 임기가 채 2년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고 또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이런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오히려 엉뚱한 방향으로 더 폭등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솔직한 자성과 고백, 그리고 반성과 사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동산에 대한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현 정부를 향한 싸늘한 민심은 아마 되돌리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뭐 약간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이란 게 또 집값이란 게 마치 그 온돌, 아궁이 같아가지고 거기다 불 넣는다고 금방 데워지지 않고 불 뺀다고 금방 냉골되지 않는 그런 시차가 있다는 점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어제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전 모습과는 좀 달랐는데요. 한 달 전 발언과 어제 사과 발언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많은 대책을 하면서도 전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습니까?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죽하면은 김현미 장관 말 안 들었으면 쉽게 매듭 벌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말이 인터넷에 떠돌겠습니까? 반성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시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승윤 교수님, 한 달 전에는 뭐 이게 22번째 대책 아니냐 그러니까 4번째 대책이다. 언론이 뭐 온갖 거 다 갖다 붙였다. 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째 태도가 좀 바뀌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부 정책이 뭐 즉효를 나타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걸까요? 뭐 어떤 걸까요? 영상에서 보셨듯이 조금 어떤 모습이 좀 누그러진 모습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언론이 좀 너무 프레임을 정부의 잘못이라는 쪽으로만 짜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한층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너무 악화됐고 그 여론이 실제로 뭐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라던가 뭐 민주당의 지지도라든가 이렇게 수치화돼서 약간 떨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태세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죄송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서 현실 인식이 바뀌었냐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이 얼마나 오른 것 같냐고 이제 물으니까 11%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11%가 올랐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뭐 KB 국민은행 시세를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둘 다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11%가 올랐다는 통계도 있고 뭐 53%가 올랐다는 통계도 있는데 뭐 이런 좀 양적인 측면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줬다면 그래도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아직도 계속 그 낮은 통계치에만 지금 집착해서 저것만을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고요. 전 정부가 규제를 너무 많이 풀어놔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얘기한 부분도 아까 김병민 비대위원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 이제 3년이 더 지나갖고 이제 아직도 이제 전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 왜냐하면 전 정부 때문에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면 사실 정권을 그렇게 열심히 잡으면 안 됐던 거죠. 이제 정권을 잡는다는 거는 우리가 전 정부에 그러한 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바꿔보겠다는 게 있고 그걸 국민이 믿었기 때문에 표를 준 거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강삼 변호사님. 정부가 대책 내놓을 때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물론 전세가까지 올랐다고 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수치 어떻게 나온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김현미 장관이 아파트가 11% 정도 올랐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낸 통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이게 중위권 어떤 아파트 가격을 얘기한다든지 또 전세도 마찬가지예요. 중위권 이상의 아파트의 어떤 오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오름세 여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것은 이제 현실에서는 좀 동떨어진 그런 통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동떨어지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값만 보면 7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그런데 다 합쳐도 사실은 1%가 안 돼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1%도 안 올랐는데 이게 오른 거라 볼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저 감정원의 어떤 통계는 굉장히 좀 착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세값을 보면 56주가 연속 상승을 탔습니다. 그럼 저 대부분 보면 뭐 0.16, 0.26, 0.36 이거 다 합쳐도 사실 몇 퍼센트 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위권 이상으로 가면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에 대한 대책 자체가 세금 위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유세를 내야 하고 뭐 양도소득세, 취득세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전세값 올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임대차이제 3법이 통과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세값을 올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세를 값을 아주 올려서 받으려고는 그런 매물이 좀 전세 대기 수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사실 부동산 가격을 오르는 걸 막아야 하는데 전세 가격이 더 덩달아서 오르는 부작용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전세가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주택,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는 데서 고통을 얻게 되고 또 집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세금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느끼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책을 크게 보면 4번이고 이걸 보완하는 측에서 보면 22번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게 앞으로 잡힐 것인가 7.10 대책에 의해서 잡힐 것인가 거기에서는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자꾸 이제 감정원하고 또 KB 혹은 부동산뱅크 그 가격하고 지금 자꾸 논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안은 KB라든가 이런 쪽은 호가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것도 좀 양해를 좀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쨌든 자꾸 이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우리 김현미 장관님 경질해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은 최근에 정세균 총리께서 언론에 출연하셨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께서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 게 어쨌든 부동산만큼은 어쨌든 현 정부에서 잡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아갈 때 부동산 여러 가지 전세라든지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할 때까지 장관을 경질할 계획은 없다.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어쨌든 장관도 중간하게 경질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실제로 부동산이 안정이 되는 어떤 결과들을 보면서 물러날 때 물러나고 본인 스스로도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장관의 경질만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